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 M&A 확실 20배 오를 이 주식 외국인만 올인 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늘 말하지만 제가 20배 오른다, 10배 오른다 하면은 정말 못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전에도 그랬지만 정말로 5배고 10배고 올라갔던 종목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고,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월달이죠. 올해 1월달에 여러분들 셀바스 AI 삼성발 모멘텀, 이때도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야 된다 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어떻게 됐느냐, 1월달 이후죠. 자, 4,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36,000원대까지 대략적으로 8배에서 9배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급등했던 종목 중에 여러분들 이제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4월, 이거는 좀 됐어요. 1년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는 제가 당장 내일 갈 종목을 안다라고 하면 이런 유튜브 방송 안 한다라고 했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유하셨을 때 수익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볼 수 있는 종목만 소개시켜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 1년 안에 저는 분명히 3배? 지금 이제 4,000원대 있던 종목이 역시나 14,000원대까지 3배 정도, 5,000원대 잡아도 약 3배 정도 수익 1년 동안 봤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만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방송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 최근에도 지속적인 감사 후기가 막 이렇게 연락이 와주고 있어요. 고맙게도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7월 24일 같은 경우는 4,300만원을 1월부터 따라오시면서 벌었다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후기가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1,800만원을 지금 1년 동안, 1년인가요? 벌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장에 또 고맙게도 올려주신 게 6월, 7월 달 따라오셨는데 2개월 동안 1,300만원 정도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 그래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지금 제가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면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도 잡게 되죠. 자, 7월 26일에 여러분들에게 선암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선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장에도 급등 나오면서 단기간에 26일 소개시켜드리고 3거래일 만에 약 100% 정도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100%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인데,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지 단타 강의, 프로그램 강의 영상까지 있습니다.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100%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HTS라든지 MTS의 이런 식으로 드림 VIP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강태공 전문가의 기대감, 숨고르기, 대시세, 시초 공략, 이 VIP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강의를 통해서 그대로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여기서 고맙다고 인사했던 이런 분들의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100% 무료로 이용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늘 말하지만 이렇게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 링크, 댓글로 링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100% 평생 무료로 프로그램 매매 이용 문의. 그래서 여기로 연락을 주면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는지 설치 방법까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10배고 20배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우리가 삼성의 M&A에 조금 이제 집중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사실상의 주식이 2차 전지주가 강세였거든요.
물론 다른 테마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시총군으로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주들의 만큼의 상승이 나와주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 그 다음에 이번 주의 시작을 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을 이렇게 흔들어준다라는 거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2차 전지주가 아니라 삼성의 M&A를 이야기하느냐?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주들의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고 하면요, 수급 쏠림 현상. 그래서 2차 전지 쏠림 현상 속에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주만 너무 가니까 사실상의 개인들도 없대요. 많이 불안하거든요. 많은 개인들이 생각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사면은 뭐예요? 호재.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은 악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라든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급등락을 반복할 때 외국인들은 뭐 했다고요? 2차 전지 쪽에는 순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여겨봐야 돼요. 2차 전지주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뭐가 된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은 어찌됐든 뭐예요? 이게 고점 시그널이라는 생각으로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의 싸움, 이 지분 싸움은 누가 하게 됩니까? 개인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의 이 수급 쏠림 현상에서 무엇을 보수적으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어디로 하는지, 외국인들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고 있다? 자,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분들은 반도체라든지 차량이라는 거예요. 차량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 쏠림 이후 외국인은 2차 전지 소재주 매도하고 있고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완전히 2차 전지주들은, 2차 전지 열풍은 뭐다? 개미들만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코스피가 뭐 때문에, 개인 순매수 때문에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주만 강세라고 하죠.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주를 우리가 매수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너무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너무 많아요. 묻지마 투자, 우리 옛날에 비투 기억나시죠? 전세보증금 1억 빼가지고 올인하고 있답니다. 2차 과거 비트코인 때도 뭐예요? 전세보증금에다가 뭐에다가 뭐 빚까지 져가지고 올인했던 개인들 다 기억하잖아요. 지금 전세보증금 1억 빼서 올인하고 있는 2차 전지주, 그러면서 빚까지 2차 전지 열풍의 증시의 빚투까지 해가지고 최근 예탁 자산이 얼마 6조 원 이상 증가할 만큼 빚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주를 여러분들이 에코프로가 더 안 간다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늘 방송하다 보면요, 에코프로에 대한 이런 성장성은 무시하지 않지만 신규 매수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주를 지금 우리가 뭐예요? 잘못 매수하면요, 완전 뭐가 돼요? 개미탕이 됩니다. 개미끼리 진흙 싸움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서 2차 전지주를 매수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지금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쪽으로서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를 가져가느냐? 2차 전지에 올인하는 개미와 반도체 러브콜을 외치는 외국인, 누가 웃을 것인지,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결과는 뻔해요. 외국인과 개미의 싸움, 누가 이기느냐? 당연히 외국인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던 반도체 섹터 쪽으로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제가 늘 얘기했던 게 특히나 뭐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만 몇 조, 지금 이게 12조고 지금 이후 시간 지난 것까지 치면 약 13조라 했죠. 올해만 약 13조를 삼성전자에 몰빵을 했다는 거는 올해 외국인의 매수 대금 중에서 90% 이상이 어디가 있다? 삼성전자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삼성전자를 그냥 쉽게 죽이느냐? 죽이지 않겠다. 앞으로의 뭐예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성장, 상승 탄력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각 증권사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9만 전자 가나요 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이 목표가를 올린다. 그럼 이때도 늘 얘기한 게 여러분들 참 간단하게 말은 참 쉬워요.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사면 되는 거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늘 말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투자금이 2억이고 10억이고 크다. 사세요. 삼성전자 사도 돼요. 근데 대다수의 이런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투자금은 없습니다. 투자금 해봐야 500만 원, 해봐야 1000만 원이에요.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서 얘가 9만 원 가면 몇 퍼센트? 30%, 40% 먹습니다. 이거 못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삼성전자가 30에서 40%를 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발 모멘텀의 반도체 업종의 수혜주들은 몇 퍼센트가 간다? 300%에서 400%도 간다라는 거죠. 어차피 같이 갈 거라고 하면은 투자금이 적은 우리는 뭐가 나아요? 더 크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사셔도 좋지만 내가 투자금이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목표가 9만 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삼성전자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지만 거기서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저가형 스몰캡 종목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실적 부진에 따른 삼성전자가 5세대 폴더블폰 성부수라는 거예요. 성부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최근에 당장 뭐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언팩 있었죠. 이제 폴더블폰 관련해서 첫 국내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하며 외신이 700명 이상 몰리면서 삼성 역시도 뭐라고 해요? 하반기에 이 폴더블폰으로 승부수를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는 게 이 폴더블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이게 승부수로 내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을 만들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실적이 부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게 뭐냐, 이 우리는 폴더블폰을 대중화에 목숨을 걸 것이고 폴더블폰을 통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성의 이 승부수로 내걸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도 보면 뭡니까? 2020년도에도 삼성과 LG가 스마트폰 사업이 부진하니까 어디에 승부 걸겠다? 실적이 안 나와주니까 폴더블폰으로 승부수를 걸겠다. 그러면서 2020년도 말에 스마트폰이 이제 또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와주면서 2021년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가 따라옵니까? 삼성전자의 랠리가 나와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21년도에는 또 뭐로 해요? 폴더블폰이 이제 실적이 나와주니까 대중화에다가 승부수를 띄우겠다라고 하면서 이 여기에 대한 또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죠. 2022년도에도 뭐예요? 2022년도에 동일하게 폴더블폰 대중화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라고 하면서 사양도 올리고 뭐하고 가격도 동결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2023년도에는 이 폴더블폰을 승부수를 띄우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승부수를 띄우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진, 2023년도에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폴더블로 뭐한다? 샌드위치 위기 뚫겠다. 최근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처한 샌드위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기로 폴더블폰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갤럭시 Z 플립 5의 글로벌 출시 가격과 함께 이 샌드위치 위기 뚫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 견인할 수 있는 승부수로 다시 한번 채택한 게 뭐라고요? 폴더블폰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폴더블폰 이슈가 나오는데 왜 M&A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왜요? 갑자기 아니 폴더블폰 얘기하다가 갑자기 삼성의 M&A 하는 건 왜 확실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자, 어찌됐든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M&A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5년 내죠? 아니 3년 내죠? 이 3년 내에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것이 의미 없이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뭐합니까? 이번 연도가 끝난다라고 하면 3년이 다 채워지는 시기가 돼요.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거를 이번 연도 내로는 발표를 안 하더라도, 만약 M&A를 진행을 못 하더라도 윤곽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진행이 또 추가적으로 될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합니까? 보통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M&A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언팩 행사에서도 당연히 나왔겠죠. 근데 언팩 행사에서 나온 게 뭐냐?
자, 보면은 뭐 삼성전자에 지속적으로 쭉쭉쭉쭉 얘기 나오는데, 여기도 뭐 보면은 M&A에 대한 계획, 그럼 삼성전자는 해당 연도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M&A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기사를 보면은 또 뭐라고 나오느냐, 이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성이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데서 이 승부수를 띄우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M&A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라고 하느냐, M&A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 협력과 투자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내재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협력하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굉장히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만큼 이게 폴더블 폰 관련되어 있는 행사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쪽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 어디로서 M&A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나올까를 봤을 때 역시나 늘 말하는 게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거는 핵심 부품이겠죠. 그래서 핵심 부품으로 봤을 때 지금 폴더블 폰 같은 경우가 뭐다? 자,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OLED입니다. OLED. 그래서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인 폴더블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지금 플립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가 더 커지면서 이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 이런 실적도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OLED가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삼성이 추구하는 스마트폰의 스마트폰의 승부수의 핵심 부품이기도 한데, 삼성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계속해 지속적으로 실적으로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게 뭐다? TV, 디스플레이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 TV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도 뭐예요? OLED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신형 미니 쿠퍼에 이제 BMW 삼성의 OLED를 탑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삼성의 반도체 및 OLED를 탑재하는 만큼 삼성의 기술력에 있어서 OLED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술력, 이게 지금 삼성이 나아가는 미래의 필수 핵심이라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OLED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OLED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OLED 폴더블 폰 관련 수혜주인데, 보다시피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계속 뉴스가 뭐예요? 외국인 매수 기관까지, 기가 4거래일 매수, 외국인 계속 손절 매도, 평단가 막 매수 막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봐도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개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시장에서 OLED 관련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으로서의 외국인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보다시피 지금 25,000원대에서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 저는 오르지 않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나는 올라간 종목을 이거 더 올라간다,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뭐 고점에서 쌍봉 맞고 뚫고 감의 신고까지만 쌍봉 맞고 죽으면 아예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가형 스몰캡 종목을 좀 찾았어요. 근데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이 차트만 봤을 땐 굉장히 여러분들이 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저가형, 너무 저가 종목입니다. 관련주를 찾다 보니까 정말 차트적으로 좀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게 동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전주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전주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OLED 협력, 그래서 장비 공급사가 부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과거에도 대규모 인수합병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참 엔지니어링 역시도 뭐다 OLED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이 수혜주로서 좀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다. 그래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보면은 자, 올해 6월이죠. 상승 랠리 스타트라고 하는데 4조 규모 OLED 발주 부각 촉각이에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 원 규모 6기발광 다이오드 발주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4조를 발주를 했으면은 여기서 참 엔지니어링이 가져가는 수익은 또 다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10%만 그냥 잡는다 하더라도 사실 10%도 크긴 커요. 잡아도 4천억. 만약에 5%만 잡아도 2천억이에요. 근데 이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출액 1년 매출액이 2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4조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제대로 실적에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실적에 반영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OLED 관련된 이 산업에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이제 스타트겠죠. OLED 시장이 커지는 만큼. 자, 그러면서 이 기업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참 엔지니어링이 재밌는 게 얘네가 차라리 적자 기업이면 제가 지금 주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하지 뭐 사실 이건 있긴 있어요. 이때를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출액은 꾸준하게 늘죠. 매출액은 늘고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다시 돌릴 수 있다라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적자 기업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패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기업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가의 차트를 본다라고 어떻습니까? 최근 2차전지 무너질 때 갑자기 같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2차전지 무너질 때 이 무너진 거는 그냥 해봐야 저는 개인들의 손절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 크게 다시 안착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그냥 원래 자리만 가져도 최소 먹는 게 50% 나와주는 구간이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대가 뭐다? 하방 추세 돌파하고 이 지켜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2022년부터 시장 무너지면서 좀 못 지켜줬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슈가 부족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이 여기가 속임수 하락이 됐을 때 만약에 뭐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삼성발 모멘텀이 부각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 다시 뭐예요? 올라왔을 때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올라와줘도 3배 정도는 수익 구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이 하반 추세 돌파하고 바닥을 다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고점까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줘도 몇 배, 500원이 만원까지 간다, 20배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참 엔지니어링은 이슈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전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추가적인 분석을 더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 소개, 지금 보면은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9배 가는데 거의 근 1년이었고요. 지금 이제 KT 서브마린도 3배 정도 올라간데 근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적인 부분에서는 수익 구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빠른 매매를 원해요, 단기적인 매매를 원해요, 아니면 강태공 전문가님 제가 프로그램 이용하고 뭐하고 하는데 질문이 좀 필요해요, 그냥 그 리딩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해달라, 이렇게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요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주소를 클릭하면 지금 2189분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뭐다? 100% 무료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했습니까? 수성 셀바시온이라는 종목 하방 VI에 잡아가지고 1020원 이상 노려보면서 오늘 적게는 3% 많게는 6, 7%까지 수익 실현 가능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보면 이렇게 카톡방 입장 링크도 있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같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지금도 몇 %예요? 지금도 100% 이상 수익 받네요. 200, 여기 보면 위에 250% 뭐 수익 받네요. 200%, 60%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태공 전문가의 100% 무료 리딩까지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링크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들 안녕.